추상적이고 뻔한 거 말고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오늘은 비문학 공부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태도고 두 번째는 훈련하는 방법이에요. 첫 번째, 태도. 여러분, 비문학은 아무리 일타 강사라고 해도 남이 해설하는 걸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글을 읽고 선택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내 성적을 이룬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스스로 이 글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말할 수 있고, 또 어떻게 하면 선지를 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해설을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실제로 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그걸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글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독해 방법 인강 같은 걸로 글 읽는 방법을 빠르게 잡고요. 그 다음 삽질하지 않는 훈련법으로 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. 그걸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. 두 번째 태도는요, 여러분, 내가 글 읽는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? 다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면 글 읽는 속도 자체가 느려가지고 문제인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.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글 읽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문에서 해야 되는 판단을 하지 못했고, 그래서 선택지 판단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예요. 바로바로 안 지워지니까 어떻게 해요? 다시 돌아가서 읽고 풀고 막 난리를 치죠. 그 시간 때문에 전체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서 여러분, 글을 빠르게 읽어야지, 속도를 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더더욱 오히려 정답률도 떨어지고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글을 최대한 천천히 읽고, 그렇게 글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 선택지가 굉장히 고요하게 풀린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. 마지막으로 중요한 태도는요, 기억해야 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겁니다. 어차피 여러분, 구체적인 일치불일치 물어봤을 때 내가 머릿속에 기억한 거 다 온전하다고 정확하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? 그 정도로 막 사진 찍듯이 기억나는 사람 아니면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불안하니까 돌아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강박 내려놓으시고 이 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에만 몰입해서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그걸 어떻게 혼자서 삽질하지 않고 훈련하는데요? 그 훈련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문장 자체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읽어낼 수 있냐. 두 번째는 그 다음 문장을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. 세 번째는 그렇게 문장들을 다 읽고 한 문단이 끝났을 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. 첫 번째, 문장 자체를 읽을 때는요, 이 문장을 온전하게 납득하는 걸 목표로 잡고 문장들을 읽어야 되는데요. 그 납득 어떻게 하냐고요? 어떻게 하냐면, 왜 이렇다는 거지? 어떻게 한다는 거지?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지? 이 질문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, 왜 그렇지? 어떻게 한다는 거지? 그게 뭐지?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독해를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, 과한 추론을 하면 절대 안 돼요. 그러니까 왜 그렇지? 알고 싶은데 그게 답이 안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.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보통은 배경지식 깔아주는 빌드업하는 그 전제 부분이 그러한데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왜 그렇지? 어떻게 한다는 거지? 이게 뭐지? 라는 걸 내 머릿속으로 나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생각해내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오독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.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앞에, 뒤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런 건지, 어떻게 한다는 건지, 그게 뭐라는 건지를 찾아서 납득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, 문장 읽을 때 팁은요, 짧고 추상적인 말을 길고 구체적이고 나한테 쉬운 말로 바꿔 읽으셔야 돼요. 자, 23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이 문장을 잠깐 멈추고 요약해보세요. 보통은 시행집단의 결과와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평가한다,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요약은 깔쌈하게 됐는데 무슨 소린지 막 와닿나요? 시행집단 앞에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거라고 써져 있고, 비교집단 앞에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됐다고 써져 있죠.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러면 이 짧고 추상적인 단어 대신에 조금 더 길고 구체적이고 나한테 쉬운 말로 써져 있는 걸 찾아서 얘네를 넣어서 읽어주시면 돼요. 예를 들어 시행집단의 결과랑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평가한다, 이 얘기보다 경험한 집단 결과랑 경험하지 않은 거를 비교한다는 게 훨씬 쉽고 구체적이고 나한테 이해가 쏙쏙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짧고 추상적인 건 길고 구체적으로 바꿔서 읽어주시면 됩니다. 문장 자체를 읽을 땐 왜, 어떻게, 뭐가 그렇다는 거지? 두 번째, 짧고 추상적인 말을 바꿔 읽는 연습만 하셔도 한 문장을 납득하는 문해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. 두 번째, 이 문장을 읽었어. 다음 문장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요, 전 문장 다음에 왜 이 문장이 오는 거지?를 꼭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세 가지밖에 없어요. 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, 혹은 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얘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이거나,
아니면 마지막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거랑 다른 얘기를 시작하거나 그래서 반복, 추가, 전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을 읽을 때 꼭 분석을 해보시면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겁니다. 마지막 그렇게 문장들을 열심히 읽었어요. 그래서 한 문단이 끝났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뒷문단을 가리시고요. 다음 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 흐름을 예측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에 예측할 때는 제대로 안 될 거예요. 뭔 소리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. 어쨌든 고민을 하고 그 다음 가렸던 다음 문단을 본 다음에 이런 흐름이 나왔구나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시면요. 곧 나도 다음 문단에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정도의 예측이 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,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, 그리고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까지도 확실하게 훈련이 되니까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, 여기는 수업이 필요한 내용인데요.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논리 영역이 있어요. 걔는 4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대응되고 비교, 대조되는 두 속성을 핀포인트하기. 두 번째는 케이스가 분류되어 있을 때 케이스 분류를 잡아주는 거. 세 번째 병렬 넘버링하는 거. 네 번째는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걔의 해결책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, 그리고 원인과 해결책 간의 반대 관계를 이용한 추론. 이렇게 4가지를 배워주시면 됩니다. 더 길어지면 여러분 더 안 볼 거죠.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구체적인 기출 지문을 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니 구독,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알 수 있겠죠? 다음 콘텐츠에서 볼게요. 안녕!